안녕하세요. 화장품 사업하는 사람들, 심유중 행견사입니다. 또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좀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유튜브 한 파일 영상이 한 6개 정도 올라갔는데, 한 6개 정도에도 이렇게 꾸준히 연락이 오십니다. 유튜브 보고 연락 주셨다, 이렇게 문자나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야, 역시 이게 유튜브의 이 지금 효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영상의 파급력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물론 제가 이 대행업을 하고 있지만, 화장품 제조업 대행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직접, 셀프로, 자, 우리 화장품 제조업, 우리 식약청에 허가 받는 거 있죠? 그거 직접 셀프로 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오늘 좀 영상을 하나 좀 찍어 보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거 행정사한테 맡기면 기본 한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이거 인허가 대행비가 들어가는데, 뭐 사실 적으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또 영상을 이렇게 보고 나면요, 큰 맥락 속에 핵심은 딱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이거 허가 받는데 우리야 뭐 행정사들이야, 저는 뭐 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뭐 일하는데 그렇게 이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게 담당 우리 식약청의 공무원들, 주무관이라고 하죠, 그분들이요 기준을 통일되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우리 지방 식약청마다 이 해석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흔히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서두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울식약청 관할 있죠? 서울식약청. 서울식약청 같은 경우는 이 작업대가 우리가 보통은 서스라 우리 스테인리스 작업대를 보통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면 뭐 대전식약청이다 하면 이 서스 작업대 위에다가 이 나무로 된 재질도 가능하다고 또 됩니다. 이 근데 서울시가청은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는 통일되지 않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허가받기가 좀 힘들고, 또는 이제 어떠한 변수가 생겼을 때 저희야 이제 뭐 행정사들이야 우리 공무원하고 이제 계속 의사소통하는 방법들, 우리가 법령에 근거해서 또는 우리가 특정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의뢰인들 분들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지침이나 법령을 모르시니까 그냥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갑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좀 불필요하게 우리가 또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은 그래서 제가 요 간략하게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릴 테니까 직접 해보시다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직접 해보시다가 막히면 연락을 주십시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물론 이 시가청에서도 매뉴얼을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품 제조업이나 책임 판매업을 다 민원인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인허가 업무를 좀 여러 개 해보면서도 사실 시가청 관련된 인허가가 좀 까다롭습니다. 정말 까다로워요. 다른 우리 인허가보다도.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 본론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의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이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강의 같은 거 하면은 뭐 정의부터 시작하죠. 저는 근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화장품이 뭐냐? 화장품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근데 다만 이제 이거는 조금 모르실 거예요. 자, 의약품이라고 보통 우리가 보죠. 약사법에 보면 뭐 의약 외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제외합니다. 이게 화장품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표시 광고할 때 의약품 또는 의약 외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끔 표시 광고를 하면은 이제 제재의 과태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약품을 제외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화장품 제조를 하는 것 행위 자체를 식약청에 등록을 하고 난 후에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해하셨죠? 뭐 인체를 청결, 미화, 뭐 피부와 모발 건강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의약품을 제외한다. 자, 그다음에 화장품 제조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절차 설명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약청은요, 우리가 전국에 서울, 경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있습니다. 6군데가 있거든요. 강원도는 이제 서울시가청 관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지방 식약청의 우리 업무 절차 프로세스는 다 동일합니다. 처음에 민원인 이제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제 화장품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자, 입지를 이제 선정해야겠죠. 뭐 우리가 어떠한 시설, 장소를 임차를 받거나 아니면 내 공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곳에서 입지를 일단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1번. 다른 거는요, 뭐 사실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크게 문제는 없는데, 1번에 입지 선정을 잘못해서 공사까지, 2번에 공사까지 다 완료시켰는데, 결국에는 1번에서 이미 이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닐 겁니다. 그럼 어때요? 이미 지금 우리 시설공사나 집기로 다 설치했는데, 이거
돈 한 번에 날아가겠죠. 이러니까 이제 행정사가 필요한 겁니다. 행정사들이 이제 만약에 위임을 받아서 자, 여기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허가가 안 난다. 그럼 행정사 책임이죠. 행정사가 그럼 돈 다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비용을 그렇게 받고 이제 우리가 그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뭐 하는 거 없이 돈 많이 받아먹는다 이런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입지 선정을 우리가 보통을 할 때,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입니다. 용도. 네, 용도. 조금 뒤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건물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이 이제 그 산업분류 코드상 뭐 C 뭐 이렇게 시작하는 번호가 있어요. C 넘버로 20 뭐 이렇게 시작하는 번호가 있는데, 그거 모르셔도 되고, 일단은 제조업이 가능한 건물이 있어요. 이게 건물과 별도로 땅, 이 토지의 행위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답니다. 이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됐다 하면 이제 2번으로 이제 공사를 해야겠죠. 이제 우리 화장품이 6구에 7구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 판넬 구역을 이제 공사를 나누고 이제 시설 집기류 뭐 믹서기라든지 호모 아지 믹서기 이런 거 이제 설치하고 뭐 포장기, 뭐 충진기 이런 거 이제 뭐 저울 측량하는 공간, 세척 다이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하겠죠. 이렇게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식약청에 이제 접수를 하는 겁니다. 식약청에 접수를 할 때 뭐 우리가 대표자의 뭐 우리 의사 건강 진단서 이런 거는 한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시설 명세서가 좀 가장 중요합니다. 시설 명세. 자, 우리가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장품 시설 기계류가 어떤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반드시 전자동 또는 반자동 기계로 우리는 제조해야 된다. 이렇게 시각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막말로 믹서기 없이 손으로 그냥 믹서해도 됩니다. 뭐 우리 시각청에서는 왜 믹서가 없냐, 그걸 왜 설치를 안 했냐 이렇게 해서 뭐 반려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단순하게 화장품 제조업이라는 큰 타이틀, 이거 좀 조심스러운 제가 말씀인데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운영하시다가 제조업이라는 그 타이틀이 필요하신 우리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한 번씩 의뢰를 주시는데 행여사님, 아니 가장 간단하게 제조 허가 받을 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저희한테 막 여쭤봅니다. 그러면 요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한 요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사 비용. 이렇게 제가 해서 제조업을 허가도 내드립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제가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우리가 제조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설과 요건만 갖추면 법상으로는 허가를 해주게끔 등록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설 명세들을 다 갖춘 다음에 접수를 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 담당 식약청 우리 공무원께서 서류나 검토를 이제 먼저 하신 다음에 현장 실사를 이제 나옵니다. 현장 실사를 이제 나와서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출한 뭐 시설 명세서나 배치도와 이제 현장의 동일성을 이제 검토를 해본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검토를 했을 때 뭐 일부 보완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보완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보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보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러한 보완을 다 처리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영업 등록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절차까지 만약에 대표님들이 하셨으면 최소한 150, 200만 원은 버신 겁니다. 이게 행정사 대행비를 버신 겁니다. 자, 다음 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장품 제조업의 종류. 자, 근데 우리가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직접 내가 제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제조해서 또 이걸 판매하는 행위. 그럼 책임 판매도 같이 있겠죠. 자, 두 번째, 남에게 위탁을 받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제 그 판매자로서는 역할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위탁 생산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2번 유형이 되겠죠.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서 제조하는 영업이 되겠고, 자, 3번의 경우에는 어때요? 화장품의 포장, 1차 포장만 하는 영업. 자, 1차 포장만 해도 또 됩니다. 포장만 하는 것도 제조의 행위로 포섭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뭐 포장만 하겠다. 그럼 어때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벌크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벌크로 들어오는 것을 각각의 이제 병에다가 뭐 충진만 해서 포장하는 거. 이게 이제 이런 데 행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번 유형에. 그리고 이제 제조업을 할 때 벌크 충진하고 포장만 하는 것도 제조업에 해당하니까 이 부분 또 참고하시고요. 자, 화장품 제조업의 입지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입지 1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번에서 탈락을 하는데 만약에 그 2번, 3번을 진행했다. 그러면 한 방에 그냥 뭐 돈 날라가는 겁니다. 몇 천만 원. 제일 중요합니다. 자, 먼저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공장이나 여기 보시면 근린생활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1종하고 2종이 있는데
하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1종, 2종. 자, 그다음에 업무 시설. 그다음에 또 대학교에 이제 우리 보통은 산학관이라고 하죠. 뭐 취업센터 등에 이런 데서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앞선 요 네 가지에 만약에 용도가 해당이 된다 하면 일단은 통과입니다. 통과. 자, 두 번째가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겠죠. 용도 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확인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산업 분류 코드상 여기 보시면 화장품 2042 땡땡땡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제 화장품 제조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분류 코드가 가능한지, 이 땅에서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농지에서 만약에 그 건물 지어갖고 화장품 제조, 이 농사 짓는 땅인데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일부 또 농지라도요, 용도 지역이 뭐 계획관리 지역이다. 뭐 이러면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예, 제조업이요. 그러니까요, 이 납언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표님들이 직접 확인하시기 어렵다 하시면 제가 간략하게 유선 전화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은 일단은 행정사한테 확인을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제 환경 3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폐수, 여기 이제 소음과 진동, 그다음에 대기. 이제 이게 환경 3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자, 근데 폐수와 우리 화장품을 제조하면은 어쨌든 우리 공업용수, 우리 화장품을 만들 때 정제수를 쓰긴 하는데 이 정제수는 수돗물 쓰는 사람 없죠. 예, 정제수를 이제 뭐 만들거나 어디서 사갖고 주고 와서 이제 정제수를 우리가 보통 하는데 근데 우리 화장품을 이제 제조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세척할 때 뭐 기계 기구나 뭐 믹서기를 세척할 때 이 폐수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이 폐수가 어느 일정량의 이상이 되면요. 이 배출 시설 설치 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용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신고가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2번에 용도 지역을 확인했을 때 제가 요거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소음과 진동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소음과 진동은 자 우리가 믹서기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이게 삼상전기 380V를 사용하는데 이 380V를 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터를 돌리면 아무래도 컴프레셔를 돌리거나 하면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데 이게 환경법상 규제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요 10마력 10HP가요 7.5kW가 되는데 이 수준을 넘어서는 기계를 사용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수 설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좀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자 우리는 믹서기 뭐 소비 전력이 몇 킬로와트짜리 쓴다 이런 거를요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리하셔가지고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모르시겠으면 확인 받는 거 모르시겠으면 이제 행정사한테 의뢰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대기겠죠. 대기도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보통 화장 비누 이렇게 가성소다 만드실 때 이게 인체에 이렇게 흡입하면요 소다가 이게 엄청 인체에 정말 유해합니다. 유해. 그래서 보통 환기를 잘 시켜야 되는데 가정소다 할 때 막 눈도 따갑고 막 눈, 코, 입 막 따갑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보호 안경이다 쓰고 또 마스크도 쓰고 방독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기 순환을 쉽게 생각하면 공기 순환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기 오염 물질입니다. 이런 것 다 화장품이 다 뭡니까? 이게 화학 제품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비건 제품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이러한 제품에 따른 성능에 따라서 우리 원재료에 우리가 또 따라서 화장품을 제조할 때 환경법상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지 선정이나 제일 중요한 부분 다 끝났고 자 이제는 이제 공사를 해야겠죠. 자 이게 시가청에서 이렇게 제공한 건데 이게 보면은 복도를 통해서 각 실을 연결하게끔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요. 자동화 공정으로 하는 데가 있죠.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측량하고 조제가 만약에 하나의 작업 기계로 할 수 있다 하면 굳이 이거 측량실하고 조제실 이거를 하나로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로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구역이지 않습니까? 이 일곱 구역을요 반드시 일곱 구역으로 나눠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시는데 인터넷에 이거 뭐 누가 이거 행정사들이 그랬는지 이건 무조건 일곱 구역으로 나눠야 된다 하는데요. 아닙니다. 일곱 구역으로 다 안 나눠도 됩니다. 뭔가 자동화 공정이 돼 있거나 우리 화장품을 만드는 곳의 특성상 어떠한 뭐 충진이라는 행위가 없다? 이러면 빼도 됩니다. 이거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이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내 비용이 이제 증가하는 건데.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이렇게 칸을 나눌 때는요. 반드시 천장 끝까지 닿아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요. 뭐 자바라를 설치하면 안 돼. 그런 거 안 됩니다. 자바라. 무조건
견고한 벽으로 해서 일단은 칸이 정확하게 천장까지 닿는 독립된 공간이 돼야 됩니다. 독립된 공간. 우리 여러분들 지식산업센터에서 또 많이 화장품 제조하시는데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요. 이게 소방법상 이게 스프링클러 각 실을 이렇게 나누면요.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이 좀 증가를 해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 단독 건물 같은데 우리가 화장품 제조업도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데 추천합니다. 왜냐면요. 화장품 제조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입산센터나 하면요. 소방법상 이게 스프링클러 공사를요. 이것도 이설 공사를 해요. 이것만 해도 또 몇백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사항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7구획이든 6구획이든 이렇게 나눴는데 고형 화장 비누만을 제작하는 경우에는요. 하나의 실에 이렇게 그냥 바닥에 구분만 해서 바닥에 이렇게 뭐 테이블을 같이 나누거나 아니면 바닥에 테이핑을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획과 구분이 좀 다릅니다. 구획은 전체적으로 우리 판을 완전 세우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7구획으로 나눴다. 자, 7구획으로 나눠서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요 판넬이죠. 보통 우리가 EPS 난연 2등급 판넬을 많이 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조 시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조 시설이라는 건요. 한 개의 실 안에 자,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시험실은 우리 반드시 필수는 아닙니다. 외부에 시험 위탁할 거니까요. 자, 칸막이 또는 선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판을 전체적으로 우리 천장까지 쳐올리는 거는 이제 구획이라고 하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방충방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충방서는 좀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우리 화장품 제조업할 때 우리 시설 기구 내역서를 시가청에 제출할 때요. 각각의 사진을 또 다 찍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표충 등을 설치를 해놨다 입구 쪽에 그런 거 이제 사진을 또 찍고 또 입구에 이제 우리 G트랩이라든지 초음파 퇴치기 같은 거 그런 걸 설치했으면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가청 담당 공무원한테 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의실은 이제 락카가 되겠죠. 락카를 쓸 수 있고 또는 탈의실 안에요. 그냥 우리 행거로 해서 해도 됩니다. 근데 다만 탈의실이라는 이 독립된 공간은 나눠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측량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떠한 원료의 배합비에 맞춰서 이제 무게를 각각의 정량으로 이제 그 측량하는 그 공간을 측량 시설이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온습도 관리도 이제 중요합니다. 온습도 관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와 습도가 우리가 화장품 제조할 때 정말 중요하거든요. 습도는 보통 40% 미만으로 하고 어쨌든 이러한 우리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분말인데 습도가 높아버리면 또 원료가 또 안 좋아지겠죠. 상하겠죠. 자, 아까 전에 대로 이게 포충등이라는 이 등을 천장 사람의 머리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 넣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 넣는 거겠죠. 그다음에 초음파 퇴치기는 사람의 무릎 아래로 이렇게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 이렇게 또 각각의 사진을 또 찍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탈의실 아까 전에 위생 모자, 위생 가운, 위생화 또는 우리가 뭐 보호 안경이라든지 그런 거. 자, 행거나 옷걸이도 아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발장. 자, 신발장도 필요하겠죠. 외부 신발하고 우리가 우리가 그 화장품 제조 시설에서는 이 작업화를요 명확하게 분리를 해놔야 됩니다. 분류. 자, 위생화죠. 위생화. 우리 작업장 안에서 신는 거. 그다음에 외부 신발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측량실에는 이제 우리 전자 저울이 들어가야겠죠. 또는 측량할 때 먼지가 이렇게 날리거나 이렇게 썩는 과정에서 그럼 집진기가요 보통은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집진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진공 청소기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관실이라고 돼 있는데 이 보관실은 요런 앵글 선반으로 설치를 하거나 또는 팔레트를 바닥에다가 깔아서 우리가 물건을 적재하는 거. 그러니까 보관실은요 원료가 되겠고 반제품 또는 완제품 또는 부자재 이런 거를요 그냥 하나의 보관실에서 섹션만 이렇게 딱 구분해서 보관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원료 창고 따로 있고 완제품 창고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러나 가성비 있게니까요. 우리 하나의 실에. 그다음에 부적합 제품은요. 이렇게 불량품 같은 경우 반드시 이렇게 시건 장치가 있는 잠금 장치가 있는 수납장에다가 이러한 부적합 제품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분류를 또 해놔야 됩니다. 분리를 해놔야 된답니다. 창문은요 절대로 우리가 바깥에 빛이 광선이 들어오지 않게끔 우리가 그 암막 시트지 이런 걸 차단을 해야 됩니다. 또는 시트지 또는 암막 블라인드 같은 거 썬팅지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문이 사실은 이제 개폐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 시가청에서 이렇게 다 확인해 보거든요. 그 창문 개폐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다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창문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와 습도를 관리할 수 있는 거 디지털 온습도계 이렇게 또 설치를 해야겠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관련 일지, 온습도 관련 일지 요런 거 이제 한 달 내내 해갖고 좀 작성을 해서 보관할 수 있게끔 예, 서류를 이렇게 작성해서 보관합니다. 혹시나 이런 양식이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요거 양식 같은 거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입구입니다. 입구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 커튼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쭉 문을 열고만 들어오는 그 필수 시설이 아닙니다. 필수 시설. 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외부 온도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뭐 혹시나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요거 2번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요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요거 신발장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이 신발장. 그래서 실외화랑 이 작업화, 위생화랑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끔 요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화장품 이제 제조업에 관련돼서 어렵지 않죠.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1번입니다. 1번. 화장품 제조업에 가능한 건물인지 딱 확인하고 오케이 하면 이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약청에 접수하고 난 다음에 현장 실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영업 등록이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화장품 제조업 지금 이것만 이제 한 두세 번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한 뭐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세이브 하신 겁니다. 행사사 비용이 그 정도 드니까요.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작성하시다가 먼저 이걸 해보시다가 어려움이 있다 하시면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여기 그 시가청에 접수할 때 그 온라인에 접수할 때 그 첨부 서류 같은 게 많거든요. 그거를 또 이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르는 사항들은 언제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화장품 사업하는 사람들 심유중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